여러분들께 세상에서 제일 싼 햄버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마스바테 가이샤노 몰인데요. 예, 햄버거 하나가 35페소예요. 한국 돈으로 한 800원쯤 되는데 하나 사면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개당 400원 꼴입니다. 야, 정말 싸죠? 이렇게 이게 패티가 저렇게 참 어찌됐건 예, 이 햄버거 하나가 400원입니다. Buy one, take one.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왜 국제아재는 아직도 20년 이상 해외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해외에서 살려고 할까? 반대로 왜 이제 지금쯤이면 해외 생활 할 만큼 했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저의 이야기, 저의 영상을 계속해서 봐왔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 14년 좀 넘게 생활을 했고 또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 섬이죠. 예, 유유자적하게 아내와 함께 또 행복하게 생활을 했고요. 자유롭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 머물렀던 모든 시간을 다 합산하면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한 21년 차예요. 해외에서 굴렀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와서 생활할 마음은 그닥 강하진 않아요. 아니, 한국이 좋아요. 살고 싶어요. 뭐 저는 돈만 많으면 어떤 경제적인 제약만 받지 않으면 뭐 세상에서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한국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전혀 거침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여유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도 어찌됐건 지금 제가 보라카이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에 왔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일사태 터져서 저는 유튜버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또 일본인 아내를 둔 한국 남편으로서 굉장히 짜증과 화가 좀 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영상에 계속 올려서 여러분들께 조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뭐 앞으로도 한일 사태에 대한 얘기는 뭐 제 각도에서 종종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한 6주 정도 있다가 지금 준비할 게 많아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 열흘 정도 지나고 2주차 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한계에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짜증이 나면서 답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한국 오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내 나라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맛있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 좋은데요.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열흘, 어떨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는 답답해지면서 대한민국이 좀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제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영상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찍은 영상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우리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포근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일본에서 좀 화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감정이었고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암 투병 환자세요. 물론 완치 판정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연로하신 상태에서 암에 걸리셨고 그 암과 싸워서 이기시느라고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늘 그러셨지만 특히 이제 새 김치를 제가 우리 어머니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김치를 좀 먹이고 싶으셨는지 완전히 손맛으로 뭐 수십 년 동안 김치를 담고 오셨으니까 예, 눈 감고도 뭐 손맛만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죠. 그래도 맛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새 김치를 다 꺼내 오시는데 감동했죠, 제가.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이번에는 너무나 한국에 딱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열흘 정도 지나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사실은 댓글에 그런 거 많았어요. 아재님, 특히 제가 이제 보라카이 생활 정리하고 이제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니 아재님 한국으로 오실 마음은 없으세요? 한국에서 사업하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 자꾸 외국에서만 도십니까? 뭐 이런 댓글 무지 많았거든요. 한국이 저는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게 느껴져요. 정말 20년 전이랑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제가 말하는 여유라는 거는 꼭 물질적인 여유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여유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사업 같은 걸 해서 정말 크게 뭐 망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에는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래서 뭐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업하다가 뭐 망했던 친구들, 부도난 친구들도 있고 다시 재기한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 정도 되면은 20년, 30년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쪼끔 이제 약간 안정된 친구들이 많은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 예, 물론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그 여유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도 돌아보고 주변 사람도 돌아보면서 어떠한 그 내 경제 활동과 이익과 프로핏과 베니핏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는 그러한 곳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인색해지고 그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부 다 나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거의 다 올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대한민국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좀 한국 사람들 사시는 모습이 되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은 제가 그 친구를 또 컴플레인 하려고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친한 친구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5 손가락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 당연히 그런 친한 친구니까 저는 한국에 오면 의뢰에 연락을 해서 부부 동반으로 밥도 먹고 늘 만났어요. 한두 번씩.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잘 되기를 서로가 응원해 주는 그런 친구 사이인데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보고 싶어서 제가 한국에 오면은요 솔직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지만 그 수백 명의 보고 싶은 사람들 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또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몇 명 만나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게 다예요. 근데 늘 그 친구를 만났던 친구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오자마자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야야 제이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고객이랑 미팅 중이야. 이거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 그래 전화해. 전화 끊었어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전화를 또 합니다. "아 미안해, 미안한데 야 지금 내가 약속 장소 가고 있는데 다 왔거든. 요 약속 마치고 전화할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 안 왔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인제 요즘은 아니지 예전부터 왜 핸드폰 전화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회의 중이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인제 부가 서비스 비슷한 문자 서비스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게 인제 또 날라오기도 하고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 대여섯 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 저도 섭섭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 친구가 여보세요? 아재니? 그래 난데 야 너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야 바빴어. 아 나 진짜 요즘 되게 정신없었다." 막 이러는 거여서 내가 "야 너 바빠도 무슨 24 시간 일하는 거 아니고 야 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서운하고 말이야. 점점 내가 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야 그건 나로서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면서 이제 이 친구 말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야 정말 바빴고 너한테 전화 주고 싶었는데 깜빡했고 그리고 또 뭐 그게 뭐 회의 끝나고 바로 술자리로 이어지고 막 새벽까지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또 그다음 날 출근하고 또 회의하고 미팅하고 또 고객 만나서 뭐 하고 또 영업하고 또 술자리 이어지고 다음 날까지 막 이러면서 인제 계속 나한테 전화를 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친군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뭐 내 고객이야? 내 클라이언트가 아니잖아. 야 친군데 네가 그런 걸 이해 못하고 나한테 컴플레인하면 야 어떡해?"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애가 좀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지금 모습이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막말로 내가 진짜 네 고객이었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겠니? 너 말 잘했다. 야 내가 고객이었으면 너한테 돈을 벌어주게 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너무 친한 친구니까 이 친구 제가 이제 만나고 갈 건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친구 얘기가 아니라 이런 풍토 그러니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약간 관계가 사람 관계가 일본화되어 가는구나.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서양 친구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건 있지만 빡빡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좀 낭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혹은 어떤 나에게 프로핏이나 베니핏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 전혀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 인간관계들은 이제는 그런 데에다가 내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인색해지는 그리고 점점 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피곤하니까 없어지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옛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전화 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전화 못 해요. 전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전화하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뭐 낮에도 업무 시간도 전화해서 야 그래 그래 뭐 상대방이 여유가 되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이제 미스드콜 왔으면 리턴콜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문자로 물어본다니까요. 지금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라고 허락을 윤허를 받은 다음에 전화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전화하는 거는 진짜 무슨 일적으로 굉장히 급한 일이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전화를 한다. 문자 말고 전화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결례가 되는.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친구한테 눈치 봐야 됩니까? 저는 좀 그런 일본 그런 전화 문화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중년들의 나이가 사실은 뭐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9이니까 보통 역시나 많이 만나는 연령층이 좀 비슷한 층들끼리 많이 어울리잖아요. 뭐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 이제 고 사이에 있는 분들을 또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뭐 제 또래 분들이 그렇죠. 뭐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한 이제 부장급쯤 되시고 아직은 이제 임원 될 나이는 아니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뭐 CEO거나 하여튼 뭐 무슨 간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사회 경험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숙련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또 좀 많은 권한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는 그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비슷한 또래의 중년 남성들 혹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선배 그러니까 사회 선배 상사가 하라 그러면 일단은 군소리하지 않고 일단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말대꾸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조직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희생을 좀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떠한 뭐 권위와 어떤 권력으로 부당한 거를 조직에서 나에게 그런 걸 시켰을 때 찍소리 못하고 해야 되는 뭐 그러한 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간부의 권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풍토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한 권위와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들을 윗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지금 제 친구들의 어떤 그런 간부들이 밑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이 좀 이 페미나 미투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왜곡되게 발전을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여자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성이 다른 어떠한 그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굉장히 서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너무 좀 서글퍼진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일반 평사원이 좋았을 때는 나는 간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그 간부가 좋았던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나는 평사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다 너무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여유가 없어지고 잘못하면 또 자칫하면 또 꼰대가 돼야 되고 예 꼰대 그러니까 좀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약간 조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잘못된 방법을 좀만 하게 되면은 어떤 꼰대로 오해를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예전에는 뭐 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맥주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야 뭐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보적 성향이 있는 친구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보적으로 가야 되는데 니네 보수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어찌 됐건 티격태격하면서 대화라도 됐는데 지금은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와 사상이 다른 너는 적인 거예요. 그냥 아군이야 우군이야로 완전히 그러니까 내 편이야 적이야 이렇게 사회 풍토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양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느껴요. 진짜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서로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손주가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사단이 나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격해지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뭐예요? 그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뭐 저는 뭐 정치 채널 아니니까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온 매체, 온 TV, 온 인터넷, 뭐 유튜브 온통 그 얘기 아닙니까? 서로 막 물어뜯고 저는요.
이제 막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또 국제화제 채널의 매력이 사실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힐링도 하셨고 그랬을 텐데, 제가 요즘에 일본에서 저도 막 스트레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 그 저의 스트레스나 이런 약간 그 성남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께 전해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진 않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답답한 거예요, 슬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좀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필리핀에서도 그러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냥 중국의 그 예의 범절 없고 그 매너 안 지키는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우고 뭐 이렇게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장사치들이랑도 싸우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약간 화가 나 있진 않았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고 뭐 필리핀에서 더더군다나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뭐 짜증이 가끔 나긴 해. 필리핀어들의 어떤 게으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 또 어떤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서 짜증이 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근데 한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좀 한국 분들이 화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화를 좀 자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은 뭐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뭐 TV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유튜브 보다가도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슬슬 그 답답함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늘부로. 네. 그래서 어찌 됐건 너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교육, 여러 문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어찌 됐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거는 한국분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금 중년 남자들 너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나와 이익 관계가 없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쏟는 것이 너무 인색해졌다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일하고 돈 버는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이든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그 일할 때에는 다 그게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그거를 이해 못하는 너가 문제인 그런 이제 사회 풍토가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저는 좀 답답하고 싫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분화된 거, 그리고 항상 화가 나 있는 거, 한국은 너무나 급한 것들, 이런 것들, 이 너무나 급한 것들 때문에 쫓겨서 그 급함이 물론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급함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급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하면서 완벽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빡빡하다라는 거. 좀 하늘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땅도 보시고 뒤도 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라는 게, 그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20년 이상 해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활도 굉장히 힘든 게 많지만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특히 중년 남성들이요, 힘내시고 한번 해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제화제가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영상으로 혹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저는 좀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면서도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좀 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가족들 바라보면서 좀 더 여유롭게 해외 나가면 그렇게 챙겨야 될, 그렇게 눈치 봐야 될 것들이 한국보다 많이 줄어들거든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힘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너무 이분법화되지 않았으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유가 있는, 그리고 어떤 나의 이익과 베네핏과 성공보다도 조금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풍요롭게 하는 쪽에, 그런 인간관계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쏟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예, 재밌으셨습니까?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힘들었던 얘기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그렇게 발산하는 거 하라고 제가 영상 만드는 거니까
어떤 댓글도 좋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 또 공유하고 보고 우리 또 시청자, 구독자들끼리도 서로 보면서 위로도 해 주고 힘도 좀 나자고 북돋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기 그 젊은 분들도 사실 힘든 게 많은 거 제가 또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젊은 분들 나름대로도 힘든 애로사항이 있으시잖아요. 네.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